원자력 추진 잠수함만 전술이 있던 전략이요 67척입니다. 미 해군은 그 재래식 추진 기간 잠수함은 일절 없습니다. 전투기가 이제 수직 이착하는 F-35B 중국이 똑같은 전력이 없는 거예요. 네, 오늘 모신 분은 디펜스 타임즈 안승범 편집장님이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요즘 얼마 전에 제가 탑건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네. 톰 크루즈 멋있게 나오던데 네. 그런 영화를 보면 볼수록 미국의 해군력은 정말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근데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게 중국의 해군에 비해서 너무나 열세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미국 해군의 군사력에 대한 그 실체 이것이 자꾸 화제가 되는 것 같아요. 정확한 팩트는 어떻습니까? 이제 뭐 일단 간단히 말씀드려서 미 해군력이 중국의 해군에 비해서 모자라거나 뒤처지는 건 아닙니다. 그래요? 실제 보도들이 이제 어느 시점에 이제 도달해서 최근 이제 한 달 얼마 안 되는 1월 달 들어와서는 제가 말씀드리는 이제 방향으로 실제 뒤지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논조가 바뀌었어요. 그래요? 대부분의 뉴스가 이제 외신, 해외 이제 외신을 받아서 번역해서 약간 가미하고 사진 좀 첨가해서 나오다 보니까 그냥 뭐 단순하게 보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쇼킹 이렇게 한다 그런 개념으로. 근데 실제로 이제 우리 군사 이 분야에 이거를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아닌데 이게 2030년대 넘어가서 이제 미국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경우에는 2030년대 넘어가면은 중국이 앞서는 거는 맞는데 네. 지금은 또 그렇지가 않고 더욱이 미 해군이 그 전력을 그러니까 건함 배를 이제 함정을 만들지 않고 노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 원래 계획대로 차근차근 계속 만들어요. 그건 정권에 상관없이, 정부에 상관없이 먼저 정부든 새로 이제 출범한 정부든 그건 이제 기존 계획대로 쭉 가고 있습니다. 그들 역시 장기 획득 계획이라든지 함정에 대한 그다음에 이제 중단기 짧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렇게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왜 이렇게 이제 과장되게 보도를 할까? 근데 그게 미국의 그 국방 예산을 이제 제시하고 다음 해 거를 받을 그 시점, 그러니까 늦여름에서 가을, 요때 이제 집중적으로 기사가 나와요. 그리고 자꾸 이렇게 불리하다 해야만 또 이 미국의 그 국방 예산을 더 타낼 수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미공군보다 해군 쪽이 더 받아낼 수 있고 한 푼이라도 더 그렇게 해서 이제 위기를 조성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들여다보면은 미국의 해군력이라는 게 태평양 방향, 그다음에 대서양 방향, 그러니까 말 그대로 러시아하고 중국을 다 견제하는 해군력을 충분히 갖고 있는데 이것을 이제 좀 소소한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침소봉대. 그러니까 특정 사업이 있는데 함정 건조 사업이 있는데 그게 원하는 되지가 않으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미 해군의 차기 이제 호위함이 있습니다. 네. 컨스텔레이션급이라고. 근데 그것이 좀 문제가 되긴 했어요. 그래서 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은 그거 가지고 마치 이렇게 확대 해석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한편으로 좀 답답하기도 하고 왜 저렇게 언론이란 게 그 해외 언론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항상 저런 식인가 좀 자세히 들여다보고 시간을 가지고 이렇게 데이터를 이렇게 나열을 해주고 독자들한테 알려주면은 그렇게까지 위기 조성은 아닐 텐데 그래서 그런 측면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대로 미 해군의 그 군사력이라 하면 이제 외형적인 걸 들여다보면은 일단 제일 기본적으로 얘기하는 게 이제 병력 숫자를 이제 미 해군 이제 그 해상 수중 근무하는 이제 병력을 얘기할 때는 이제 그 승조원. 네. 이제 그렇게 이제 말이 좀 바뀌는데 그 일반 병력이라고 안 그러고 그 미 해군의 병력 숫자가 일단 그 2024년 기준으로 해서 34만 2,938명입니다. 엄청나네요. 해군 병력이. 근데 이제 이게 숫자로 또 가면은 중국이 더 많을 수도 있고 이제 그런 건 이제 비교가 되는데 역시 미 해군과 공군의 어떤 그 전력이라는 게 전투기나 함정 가지고 이제 이걸 임무를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들어가는 이제 병력은 이제 그렇게 좀 자동화된 것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 그 함정 그 숫자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지원함까지 포함해서 작은 고속정까지 포함해서 516척을 보유하고 있어요. 미국이요? 네, 미 해군이. 그래서 516척을 갖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핵심 전력만 말씀드리면은 자주 그래야 이렇게 지원함 빼고요, 지원정이나 그 전 세계를 이제 견제하는 수중 전력. 소위 그 탄도탄, 네. 어디서 숨어서 쏠 수 있는, 지구를 멸망시킬 수 있다는 원자력 추진 탄도탄 잠수함이 SSBA라고 하는데 이게 14척. 14척. 네, 이게 이제 이름으로 이제 클래스, 소위 등급으로 얘기하면 이제 오하이어급이라고 14척이 있는데 이것도 사실 노화는 진행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개보수를 하면서 유지하고 이제 버티고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되는 건 아닌데 그래서 이제 차기 그 원자력
추진, 탄도탄 잠수함 또 따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뭐 컬럼비아급이라고. 근데 그거는 이제 2030년대부터 이제 등장할 거니까 차기고 현재는 14척. 그리고 이제 순항 미사일만 전문적으로 이제 발사할 수 있는 SSGN. 네. 이거는 이제 사이즈가 5회역급이라는 SSBN을 이제 좀 임무를 좀 전환시켜서 그 순항 미사일 전문 잠수함으로 4척. 이게 아주 핵심적인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공격 원자력 추진 잠수함. 그게 이제 최신 그 버전이 이제 버지니아급이 22척. 그리고 이제 기존에 뭐 예전에 좀 만들었던 그 씨 울프급이 3척. 그리고 이제 더 전에 예전에 이제 만들었던 그 로스앤젤레스급이 24척. 그래서 이것을 다 합하면은 잠수함 전력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만 전술이 있던 전략이든 67척입니다. 아, 엄청나네. 우리는 한 척 가지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는 거를. 뭐 제한을 걸고 있죠. 우리가 혼자 만들려면 할 수 있는데, 그다음에 기술 어디서 좀 핵심 기술은 뭐 프랑스 같은 데 받아올 수 있는데 그걸 이제 감시 통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뭐 승인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 잠수함만 해도 67척인데 미 해군은 그 재래식 추진 기간 잠수함은 일절 없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수중 작전 능력이 아주 대단한 거죠. 아, 우리가 보통 디젤 잠수함이라고 하잖아요. 그게 한 척도 없는 겁니까? 다 없앴어요. 그게 뭐 한 80년대 초반까지 있던 걸 다 싹 그냥 나머지 뭐 테스트함, 시험함 정도 있었는데 시험 잠수함도 있었는데 그것조차 다 싹 없앴습니다. 그 성능 차이가 어마어마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디젤과 원자력의 차이는. 일단 뭐 원자력 추진기관이니까 수중에서 이렇게 숨어서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뭐 비교가 안 돼 무한정이죠, 거의 사실상. 그리고 이 공격을 이제 받을 경우에 적의 어떤 구축함, 대장 구축함이 공격할 때 빨리 그 작전 지역을 벗어날 수 있는 속도 유지, 신속함. 이제 그런 면에서 이제 이 원자력 잠수함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그 다음에 이제 이 잠수함 다음에 항공모함 11척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원자력 추진기가 사용하는. 전 세계에서 이게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을 갖고 있는 나라가 이제 아직까지는 미 해군이 이제 얘기가 되고 있는 거죠. 물론 이제 프랑스 해군도 한 척 있어요. 프랑스 해군이. 근데 이렇게 사실상 유일한 항모가 11척, 원자력 추진. 니미츠급하고 이제 포드급 합해서 11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지스 뭐 구축함 얘기들 하죠. 네. 뭐 신해 방패해가지고 뭐 적의 미사일이나 항공기가 동시에 덤비들어도 다 대적할 수 있다. 물론 이제 그 함대 다 규모에서 혼자보다는. 근데 이것도 이제 좀 구형이 있어요. 뭐 옛날에는 순양함이라 했던 이제 그 순양함, 이지스 순양함이 있는데 타이콘대로가 요거 이제 점점 없어지고 있는 구형인데 이것조차도 13척. 이것도 뭐 태평양 지역에서 아직도 뭐 이렇게 아주 기세등등하게 작전할 수 있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미 해군이 이 다른 나라, 뭐 러시아나 중국과 달리 모든 무기 체계를 그 종류, 버전을 딱 한 군데 집중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개량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군수 지원이 복잡하지가 않은 상대적으로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딱 표준 함정 전차 뭐 전투기 딱 최소화시키는 그동안에 이제 2차 대전 이전으로 경험을 많이 했기 때문에 야 집중하자 무기 체계 아주 가장 좋은 걸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구축함에서는 그 이지스 구축함인데 그게 이제 알레이 버크급 이 사람 이름이에요. 옛날 자기들 뭐 함장 뭐 유명한 이 알레이 버크급이 이제 시리즈가 뭐 1형, 2형, 3형 뭐 이렇게 계속 나오고 있는데 합해서 75척. 근데 이게 성능이 상당히 뭐 이렇게 표준화되고 그 시스템이 말씀하신 대로 뭐 소프트웨어로 계속 업그레이드하고 미사일 시스템 업그레이드 했기 때문에 정비 계통도 이게 뭐 중국제 소위 얘기하는 055형 하고 비교하면은 뭐 전혀 뭐 오히려 특정 부분에서 앞서는. 네. 그리고 이 75척 중에 거의 절반 이상이 태평양 함대 배속돼요. 태평양 함대가 이제 3함대, 7함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7함대가 최전방이라면은 소위 이제 일본에 와 있거든요. 네. 일본 도쿄 근방의 요코스카. 그러면 그 배후에서 후속 뭐 이렇게 전력을 이제 뭐가 이제 파괴됐을 때 격침됐을 때 바로 달려가 지원하는 게 제3함대. 네. 이제 미 서해안에 있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집중적으로 이제 태평양 함대에 이제 배치가 돼 있고 또 러시아도 견제해야 되기 때문에 나토 지원함, 대서양 함대가 따로 있고. 근데 지금 상황 봐서는 이제 만약에 중국하고 붙었다면은 이 대서양 함대가 또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이제 트럼프가 집권을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파나마 운하를 이거 다시 운영권을 확보해야 되겠다. 이제 그게 한편으로는 군사적인 그게 있는 거예요. 2차 대전 때부터 그게 상당히 중요했거든요. 대서양 함대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끔. 그 시간을 단축하려면 파나마 운하가 지금 평상시에는 경제적인 거지만은 군사적으로 이제 유사시에는 그런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서양 함대 불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구축함까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이제 일종의 그 구축함 개념인데, 호위함 개념인데, 뭐, 저게 뭐 수중 기뢰를 이제 부설한다든지,
아니면 무인 그 항공기들을 좀 작은 무인 항공기 수직이착륙 운용하기 위해서 이 소위 연안전투함이라고 해서 탄생한 게 있어요. 한 그래요? 20년 전에. 근데 얘는 이제 무장이 좀 빈약해요. 근데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이게 지금 그런 기뢰전, 수행, 무인 전력을 운영하기 위해서 특화된 건데 두 종류를 만들었는데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조금 이제 시원찮은 성능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한 3척을 퇴역시켰고 그래서 한 종류만 해서 현재 23척 중심으로. 근데 이것들은 소위 그 싱가포르에 뭐 전직 배치한다든지 네. 뭐 협정이 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정도로 이제 별도의 이제 소해함 같은 기뢰를 찾아 나서는 그런 함정을 좀 줄이고 대신 그쪽으로 다목적함으로 일종의 좀 밑바탕이 되는 거죠. 알레이버크급을. 그리고 이제 또 항공모함으로 돌아다 보면은 원자력 추진기관의 그 항공모함 니미츠급이나 포드급은 현재 한 척인데 이거를 또 보조해야 되는 경항공모함 개념. 네. 근데 경항공모함인데 실제 이름은 상륙모함. 적지는 이제 들어가는 상륙모함인데 비행가포는 똑같이 뭐 거의 비슷한 사이즈로 있는데 이게 이제 캐터펄트라는 게 없어요. 사출기라는 게. 없다 보니까 전투기가 이제 수직 이착하는 F-35B 최신식. 스텔스 전투기. 그러니까 이게 사실상 2차 대전 때 말하면 경항모예요. 그 화력이나 이제 그 규모가. 네.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 합해서 두 종류인데 9척.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중국이 똑같은 전력이 없는 거예요. 똑같은 전력이. 그 배척수만 앞서지 네. 그 수준이나 이게 완전히 다르군요. 그러니까 시스템 자체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원자력 추진 항공모함 현재는 없고 두 번째는 이제 이런 경항모, 그것도 수직 이착 전투기를 운영할 수 있는 경항모는 없어요. 근데 헬기만 운영해요, 중국군은.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면밀히 자세히 보면은 상당히 미국이 그동안 경험, 전쟁 경험과 특히 2차 대전 때, 태평양 전쟁 때 그 노하우를 다 갖다 집중하고 또 개선하고 그다음에 이 함정 종류를 단일화시키고 집중해서 그 군수 지원 때문에 유리하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근데 이것도 이제 운영하다 보면은 이제 노후 함정이 하나씩 이제 나오니까 대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좀 과장된 것도 있고 그리고 현재 작년부터 이게 위기, 미 해군이 위기다. 근데 이러한 위기 조성은 예산 문제기도 하고 신형 함정을 또 빨리 좀 승인받아서 건조하려다 보니까 위기 조성하는데 그 옛날에 80년대 초반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터 네. 똑같은 방법을 얘기했었어요. 아. 똑같은 방법.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그 흘러온 역사를 이제 아니까 그러니까 젊은 분들은 이제 뭐 뒤져보기 전에 모르는데 저희는 그냥 딱 뉴스 보면 그거 옛날에 이거 똑같은 복사판이네. 그때 이제 소련을 대상으로 네, 그때 했었고. 소비에트 연방. 지금은 이제 중국 해군인데 똑같은 반복을 이제 그것도 공화당 정부 그때 정부죠. 지금도 그렇고 그 딱 분위기 조성하고.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민주당 정부. 그 당시 네. 카터. 카터도 이제 이거 위기다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이제 공화당 정부에서 딱 잡고서 이제 부풀려서 야 큰일 났어 망한다. 저 소비에트 그 해군한테 다 잡혀먹게 생겼다. 지금도 그걸. 그러니까 역사가 이런 것도 또 그러니까 가져다가 다시 쓰는 그 방식도. 그래서 이런 걸 보면 그거 아닌데 왜 이렇게 과장되게 이 언론사라는 게 아주 바쁘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바쁘다 보니까 그냥 하루살이로 빨리 해치워서 입력하고 빨리 발표해. 내일 또 일이 있어. 뭐 이런 이제 분위기, 배경이 너무 이제 크게 작용하다 보니까 일반 독자들이 볼 때는 그냥 그것만 보고 이제 믿게 되는 경우도 있고 이제는 또 안 믿잖아요. 유튜브로 넘어오잖아요. 그렇죠. 그게 스스로들 그렇게 만든 거예요. 기성 언론들이 잘못한 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과 미국의 실제 해군력은 엄청난 차이, 압도적으로 미국이 이길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뭐 어제 뭐 이번 주 기준으로 보면 이제 다른 언론사에서 얘기하는 게 이제 말 한마디가 이제 어떤 수거 개념으로 나오는 게 질적으로는 미국이 아직 뒤지는 건 아니다. 질적으로. 네, 그렇게 이제 드디어 뭐 이제 자백하듯이 얘기가 나와 문장이. 근데 그거는 조금 이제 뭐 생각 있는 기자가 쓴 걸로 봐야 되죠. 그것도 뭐 영어권에서 그게 다시 오니까 한글로. 그러다 보니까 야 뭐 그거 이렇게 산발적으로 얘기를 해. 한 번에 딱 털어서 얘기를 보도해주면 다들 이해를 할 텐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숫자상으로는 이제 뭐 엄청난 거 같죠. 이 중국 해군이. 그러게요. 이 미국은 295척, 뭐 중국은 현재 370척 이러니까 야 80척이나 더 많아? 뭐 이런 생각이 되니까. 근데 이제 하이급 전력 있죠. 소위 이제 방공 미사일을 쏠 수 있는 그 뭐 중국 해군 같은 경우 이제 55형이라 하는데 그게 뭐 10,000톤 넘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미 해군의 알레이버크급이 이제 대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딱 대만 양안 사태가 나면 이제 그것만 서로 이제 주력들이 나올 테니까. 그럼 말씀하신 대로 나머지 이게 하이급 그 함정들이 있어요. 네. 뭐 5,000톤대, 6,000톤대 아니면 3,000톤대. 화력도 약하고 미사일도 몇 개 많지 않은 거 수직 발사 미사일도. 그거를 일본 해상자에다가 담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일 전력이 지금 자세히 보시면은 미일 전력이 왜 이렇게 끈끈하고 옛날에
자기가 이제 원자폭탄 2개 먹고 졌는데 근데 이제 그렇죠. 미 해군은 그 미국의 입장에서는 이 냉전 시작되자마자 6.25 전쟁 이후에 아주 전략적으로 이제 일본 해상자애들을 단계적으로 키웁니다. 10년 단위로. 그리고 능력을 봐요. 아, 얘네들이 잠수함 다시 주면은 옛날처럼 우리 자기하고 싸웠을 때 옛날처럼 잘 쓸까? 두 번째, 60년대에 가서는 뭐 미사일 그 수직 그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기 그 함정을 주면은 제대로 운용할까? 뭐 보수 유지라든지. 그래서 50년대 후반, 60년대, 70년대 단계적으로 하나씩 줘요, 능력을. 그리고 이제 90년대 가서는 아, 얘들이 좀 숙련도가 스킬이 좋으니까 더 키우자 해서 이지스함까지 이제 레이더를 판매하고 함정 자체는 우리나라처럼 건조해라. 울산에서 건조하듯이. 그렇게 해서 키운 해군력이 이제 이게 미일. 그래서 일본은 야, 쟤네 중국 해군 이제 많이 컸는데 잡동사니도 있어요. 막 뭐 두 척, 세 척 막 그냥 짜잘짜잘한 짜질구리한 것들은 거. 그 뭐 주력 함정에 할 수 없는 것들. 근데 걔들이 또 같이 덤빌 수 있으니까 야, 너는 그 오른쪽에서 차단해. 하고 나는 큰 놈 때려잡을게. 그래서 역할 분담이 지금 아주 잘 돼 있고 반면에 이제 우리가 흔히들 언론 보도에서 얘기하면 뭐 미국, 일본, 뭐 그러니까 미국, 한국, 일본 이 전력들을 이제 뭐 연합 전력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 용도는 다른 거예요. 아, 그건 그래요? 중국 상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우리가 정치 성향, 외교 정치 성향이 뭐 난 친중파다, 뭐 친미파다 그 개념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역할 분담을 미국 입장에서는 딱딱 분담을 이렇게 시키는데 한 번 더 모여보자는 거 있어요. 다 이게 그러니까 같이 모여서 싸우는 게 아니라 자 주력은 우리 미국이 여기에 맞붙고 그 옆에 변두리들 귀찮게 못하게 너네는 이쪽 담당, 너네는 이쪽 담당 이런 식으로. 그게 이제 북한 해군, 북한 뭐 공군 같은 경우. 그래서 그 동안에 20년, 소위 그 2001년 9월 그 9.12 대테러 이후 작전 그 전쟁 이후에 우리는 이제 이 전력이 상당히 한국군 전력이 공군 해군 중심으로 많이 컸어요. 네. 뭐 육군의 기계화 전력도 그렇고. 그렇게 키웠는데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뭐 유사시에 이제 요즘 나오는 게 이 양안 사태이나 전쟁으로 가면은 우리도 다 끌려 들어간다? 그게 아니라 그동안에 우리가 전력을 이제 건설하고 많이 투자해서 개발돼서 수출까지 나가는데 야, 그거는 이제 내가 유사시에 6.25 전쟁 때처럼 못 도와줘. 북한이 찝쩍거려서 뭐 내려오면 그건 네가 다 알아서 막어. 아, 그러니까 우리는 알아서 작업해라. 그러니까 너는 한반도만 대한민국 그것만 잘 틀어막고 견제해서 올려보내고 못 들어오게. 그만 막어. 나는 여기 중국 상대로 양안 그 전쟁이 나면은 일본 해상자위대, 항공자위대 데리고 얘네들 이렇게 지금 분리해서 때려야 돼. 다 작살내야 돼. 뭐 이런 개념. 너네까지 그러니까 우리 한국까지 여기 와서 같이 싸울 이유가 없다. 너네는 그냥 한반도만 잘 맡아라. 그러니까 역할 분담을 좀 확실하게 이제 주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주한미군은 뭐냐? 주한미군이 유사시에 뭐 또 이 중국 전쟁에 다 투입될 것이다. 그건 아니에요. 제가 볼 때는. 여기에만 집중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한반도에만. 네, 한반도에만. 그것만 잘해줘도 주한미군 전력이라는 게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특화된 전력이 아니라 북한을 상대로 특화되어 있어요. 잘 만들어져 있어요, 조직이. 네. 그러니까 한국군한테 정보 제공을 제때 하면서 이런 이제 인공위성 통해서 그런 지휘 통제. 그래서 한미 전력은 이제 그런 계통이에요. C4I 전력, 그러니까 정보 계통, 지휘 통제. 그래서 여기는 이제 주한미군하고 한국군이 철저하게 북한군을 견제하는 동안에 미국과 일본은 이제 여기를 이제 처리하겠다, 막겠다. 근데 한국의 해군력은 객관적으로 어떻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 해군 말씀을 하신 대로 그 최신 함정들이 등장하는 거 보면은 이지스함, 이지스 구축함 숫자보다는 소위 연안 호위함, 뭐 동해, 서해, 남해를 이제 이렇게 커버할 수 할 수 있는 연안 호위함을 열심히 찍어내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까지 나가서 싸울 만한 어떤 체계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것만 해도 확실히 하라 이거죠. 한반도에서 북한 해군 다 잡아라. 근데 이제 일반인들은 좀 무기 체계에 관심 있는 일반인들은 또 오해를 하는 게 아니 유사시 우리가 끌려 들어가면은 저 호위함, 뭐 인천급, 대구급, 충남급 가지고 중국 해군 상대가 안 될 텐데. 사이즈가. 최근에 이제 뭐 그게 저게 일종의 언론 대세예요. 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네가 하는 것도 똑바로 제대로 하고 내가 저쪽 해야 되니까 못 도와주니까 북한 해군 요 정도 가지고 요 정도 사이즈나 요 정도 미사일이 심어져 있는 수직 발사기 이거 갖고 북한 충분히 되잖아. 압도하잖아. 그래서 우리 압도합니다. 그럼 열심히 만들어. 그리고 국산 뭐 미사일도 개발됐으니까 열심히 만들어. 엔진은 내가 내 것도 팔고 영국제도 팔게 해서 엔진은 이제 그런 핵심 체계는 전투기처럼 KF-11처럼 이건 내가 제때 만들어 줄 테니까. 그러니까 뭔가 전력 부족으로 인해서 일본군과 일본 해군과 한국 해군이 같이 연합 작전으로 뭔가 확 빨려 들어갈 것처럼 그래서 중국을 상대하기 위해 세 나라가 합치는 것처럼
착각할 수 있는데 얼마 전까지. 그게 아니라 미국은 단독. 그냥 우리는 우리 한반도, 일본은 그냥 짜잘짜잘한 그런 배들 그러니까 담당. 이제 앞에 이제 2024년 중반 후반에 연말까지는 그렇게 던져놨죠 얘기를. 이 정치적인 게 섞여 있는 거예요 의도가. 근데 실제로 특화를 시킨 거예요. 이 미국 입장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그 역할을 특화를 시켰는데 거기에 맞는 무장도 판매를 해줘요. 고성능 무장도. 네. 야 이건 내가 똑같이 사용하는 우리 미 해군 미공군이 쓰는 이제 무장 전투기인데 뭐 초계기인데 헬기인데 너 사야 돼. 왜냐 유사시에 북한이 쳐들어왔을 때 똑같은 무기로 막고 있어. 나는 요기 해야 돼. 동시에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 얘기까지 제시가 됐잖아요. 네. 동시에 일으킬 거다. 북한이 김정은을 사주해서. 근데 이제 우리는 딱 북한만 제대로 막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최후의 무기 이제 핵무기 북한이 갖고 있는 핵무기에 대한 거는 그거는 이제 미 본토에서 지원을 하겠다. 네. 그런 와중에도 3차 세계대전 동북아 3차 세계대전 수준 규모에서도 그 핵무기는 전담을 해주겠다. 그래서 작년 재작년에 이제 이 3년 동안에 그게 상당히 강조가 됐잖아요. 그렇다면은 트럼프 대통령으로 정권이 이제 바뀌었잖아요, 정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전략은 계속 유지가 된다로 봐야 되겠죠. 이제 돈을 더 내라는 거 있죠. 대신 네. 그러니까 자꾸 주한미군에 대한 철수 얘기가 나와가지고 일단 겁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돈을 더 내거나 이제 미국제 무기를 추가로 그러니까 1차 발주를 한 게 있는데 2차, 3차로 또 발주를 해줘야 돼요. 네. 물론 좋은 장비들이에요. 고성능이고. 하긴 대만이 그랬죠. 네. 확 샀죠. 근데 또. 대만보다 우리가 더 고성능을 이제 살 수 있어요. 뭐 돈을 뭐 바가지는 안 쓰고 왜냐면 우리 방사청 계신 분들이 또 잘 하세요. 네. 협상을.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는 대만하고 좀 차이점이 있죠. 우리가 좀 현명하게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 한반도는 우리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되는 시기가 이제 시대가 오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말씀 들어보니까 이제 좀 명확하게 이해가 좀 되네요. 그게 이제 불과 12월과 1월 달에 기조 분위기가 틀리기도 해요. 맞아요. 그때 저도 이렇게 보면은 그냥 우리 세계가 합쳐서 중국을 대항하는 듯한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게 아니었군요. 네. 그다음에 좀 최근에 이제 한 말씀 더 드리면은 기동함대 사령부를 창설하는데 이제 그거 가지고 이제 소위 좀 뭐 이렇게 좀 중국을 가까이 하시는 이제 뭐 이렇게 보도를 하신 분들이 있거나 평론을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사실 그 거기 전쟁을 합류한다기보다는 이 소위 우리가 중동에서 석유 뭐 이렇게 하잖아요. 유조선 그 오잖아요. 그럼 그것도 호위해야 되잖아요. 그 와중에 옆에서 막 투닥투닥 싸우고 있는데 이거를 다른 데로 이렇게 호위하면서 와야 되는 그 전력. 사실은 이제 그런 거예요. 우리가 독자적으로 우리가 수입선 그 함선들 소위 일반 상선들에 멀리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그 전력으로 이제 그러한 사령과 그러한 전력이지 그게 뭐 우리가 일반 언론에서 얘기하는 미국과 함께 참전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목적이 그건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좀 더 분명하게 이 역학관계가 이해가 좀 되네요. 네. 여러분 지금 계좌 운영하십니까? 언제까지 물린 종목들 바라만 보실 거예요? 사실 투자라는 게 간단합니다. 올라갈 종목 잘 찾아서 매수할 자리, 매도할 자리만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있으면 주식 정말 쉬워집니다. 지금 보유 종목을 잘라야 할지 끌고 가야 될지 고민인 분들 많으시죠? 저도 7번 깡통을 차본 사람으로서 여러분들의 고민이 어떤 건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 번 실패를 겪으면서 일어서게 해줬던 기법들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양봉 나온다라고 이야기 드렸는데 분명 좋은 장이 올 거니까 이 기회를 살리시면 좋겠습니다. 딱 8주만 집중하셔가지고 평생 써먹을 수 있는 돈 버는 기법 다 배워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제가 쓰는 실전 기법을 총 8번의 VOD 강의와 16번의 라이브 강의로 모두 담았습니다. 직접 올라갈 종목 찾으실 수 있도록 그 방법을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2025년 저와 함께 돈 벌어보시죠.